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어젯밤에 올린 영상에서 장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잡코인에서 준메이저로 넘어갈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컨텐츠로 다뤄드렸는데 잡코인이 곧바로 그 영상이 촬영하고 업로드된 직후에 곧바로 쏟아지면서 아니 벌써부터 준메이저로 바뀐 거냐, 이러한 잡코인들은 다 버려야 하냐 라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 대한 설명, 비트코인이 쏟아지고 이 잡코인이 죽고 준메이저가 오르는 상황,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장이 준메이저로 순환된 것인지에 대한 것과 잡코인 포지션을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로 가져가 볼 만한 잡코인과 현재 수급에 관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은 전체 잡코인이 어제 자정에 15% 가까이 급하게 빠져나왔다, 이런 점이고, 이후 바로 말아 올리면서 가격을 회복하는 차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 상승분을 보고 수급이 바로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힘든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분을 보고는 순환에 대한 힌트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메이저 쪽이나 잡코인이 아닌 준메이저 쪽이나 메이저 쪽으로 이 이동 현상이 심화될수록 잡코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준메이저의 상승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잡코인의 상승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하락분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이 하락분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코인으로 옮기느냐, 이런 문제점이 생겨날 건데, 이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상승분이 크지 않은 종목들, 특히나 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까지 올려놓았잖아요. 근데 다른 코인들 보면은 이러한 상승분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딱히 매도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장은 지금의 순환은 너무나 작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코인들을 봤을 때 로우 캡 장이었다면 로우 캡 전체 코인들이 그냥 무지막지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큰 사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에서는 특정 코인, 예를 들어서 특히나 호재가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드린 코인들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다 나간 상태이며, 나머지 코인들은 그렇게 상승분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환은 크게 돌지 않았고 그냥 작은 사이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승분이 크지 않다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급을 넘겨받은 코인들이 어떤 코인으로 봐야 할까요? 준메이저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준메이저는 무슨 코인인가요? 아마 이 부분은 각자가 생각하는 준메이저에 대한 정의는 다를 겁니다. 그 이유는 시총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전에 준메이저였던 코인이 이제는 메이저 코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나락을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순위 뒤바뀜이 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 주체에 대해서 한마디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장에서는 시총이 5천억 이상에서 1조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오미세고, 그 다음에 아이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톨로지도 상승분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IOST, 정확히 1조 정도가 되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앵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의 상승률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스토리지는 좀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작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그 상승분을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노선, 5천억 정도의 마지노선은 제가 봤을 때는 스톰엑스가 마지노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들캡에 대한 상승분이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태여 조금 추가를 하자면 이 대형급 준메이저 코인인 라이트코인과 비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상으로 시총이 조금 높은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준메이저에 대한 상승분이 컸고,
여기서 기간이 지나면은 또 메이저로 가겠죠. 이미 뭐 리플이나 도지에 대한 좀 상승이 조금 진행된 걸로 봐서는 이 작은 사이클이 한 바퀴가 돌았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뭐 잡코인, 준메이저, 메이저 작게 돌았잖아요. 아니 그럼 상승이 끝난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작은 사이클로서 상승은 끝났으며 작게 익절을 하셔도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못놈의 사이클이 하루 만에 며칠, 몇 시간 만에 끝나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본 사이클은 언제나 조정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테마가 떡상을 하는 날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을 받아야 하는 종목들이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코인들, 그 전에 이 수급을 받았던 코인들이 이 거래대금을 넘기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끝난다면 야 그러면은 뭐 살 코인도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관론자라면 제가 욕을 먹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이 작은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사이클이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가 빠지면은 이 다른 쪽으로 준메이저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작코인이 빠지면 준메이저가 오르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윙 포지션으로 미들캡 이상의 준메이저들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잡코인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 한두 개 종목들을 공부하시다가 몇 개 담아보시면서 비중 20% 이하 정도로만 즐기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준메이저에 대한 포지션은 언제나 나와야 하는 비트 조정에도 좀 더 리스크적으로 안전한 포지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라이트코인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서 뭐 1조에서 5천억 사이에 있는 준메이저도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네오 근처에 있는 코인도 약간은 준메이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코인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올리기만 하는 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고에서도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 전고를 올려놓는 차트도 이 올려놨다가 이 과매수를 털어가면서 다시 상승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정은 나오고, 이러한 조정은 지금 현재도 이미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이 매수, 과매수를 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29K에서 50K 이상을 올려놓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큰 조정이라는 타이틀에서 보여준 하락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신규 매수를 채우시는 분들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오늘 상황으로서는 그닥 깊은 조정은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도 조정이 실현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과매수를 조금 털어낼 만한 이런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올라가서 이 조정장 낌새가 보인다 싶으면은 조정에 대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전과 같은 과매수를 조금 털어낼 만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 좀 이해도가 없다 싶으시면은 조금 조정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조정에 대해서는 MVRV Z값을 보시면 좀 더 편한데, 이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위험구역인 빨간색이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이 차트, 이 MVRV Z값이 패턴상으로 어떤 상태인지 보셔야 하며, 과거와의 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 비트 MVRV 이 차트는 17, 18년도 같이 적당히 그냥 떨어놓은 다음에 이 최고점을 올려놓는 이 차트가 아닙니다. 이 지금 21년도의 차트는 13, 14년도와 같이 장세를 완전히 죽인 다음에 올려버리는 차트,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따라서 이 차트를 똑같이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쯤은 큰 조정이든 작은 조정이든 이 장에 대해 반영을 해줄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총인 파란색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현재도 주의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면서
여기를 보시면서 조정이 있었구나, 과거에도 무작정 올려놓는 차트는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의 전반부를 너무 안정장치만 말했으니까 위험성을 아시는 부분은 여기까지 딱 인지하신 다음에 매매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오늘 잡코인으로서 호재가 예상되어 있는 코인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코인은 IOST입니다. 야, IOST 이 돈 에어드랍 너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겠지만, 보시면은 한 달 동안 8월 6일이 이 정도니까 한 달 동안 두세 배 정도가 상승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돈 코인 에어드랍의 경우에는 아직 한참 남은 상태입니다. 9월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지금 선반영인가, 아니면은 왜 떨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좀 더 조사를 해보니, 더는 이 IOST는 던 에어드랍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 BSC와 네트워크, 또 좀 더 읽어보면은 메인넷 업그레이드, 또 NFT 마켓으로서 이것을 런칭을 하겠다라는 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3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 3분기가 몇 월 달까지죠? 9월 달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좀 길게 보셔도 좋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호재 일정까지 9월 말까지 들고 있어라,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 들어올린 상승분에 이 상승분에 분할 매수로 잘 들어가셔서 수익권 나오시면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도 저는 스윙 타점으로는 좋게 나올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실현 중이고, 지금은 조금 멈췄지만 비트가 조금 조정을 줄까 말까 한 상태에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잘 매매를 해보시고요. 상승분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잡았다, 여기까지 잡으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다, 여기서 잡아서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를 좀 너무 낮춘다면 매수 기회가 사라지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스윙을 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인으로는 이 엘프입니다. 엘프 코인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엘프는 메인넷 토큰 수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호재 일정이 3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이틀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전날까지 체크하려면 이틀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현재 비트가 조정이 실현 중인데 아직까지도 들어올리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엘프를 소개드릴 때 좀 강조드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엘프는 메인넷 토큰 수합입니다. 자, 메인넷 토큰 수합은 ERC 토큰이었죠. ERC 토큰에서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런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출금이 닫힐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들어갔다라면 입출금이 닫히는 상황을 고려한 포지션이어야 하며, 정말 조커식으로 노려보실 분들은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말 좀 약간 조심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는, 역대 최고점이라는 점과 또 입출금 중단 상승분이 선반영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계산해 보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코인 외에는 나머지는 준메이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잡코인은 현재 장에서는 많으면 30%, 저는 적정은 20% 정도만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메이저는 시총상으로 5천억이나 1조에 가까운 이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코인마켓캡 검색하시면은 사이트가 나오고 암호화폐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총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칸에서 세어 보셔서 1조에 가까운 코인들, 1조에 가깝거나 5천억 이상이거나 이런 코인들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러한 코인들의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5천억에서 1조 이 사이와 가까운 코인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코인은 네오코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코인은 싫지만 정말 상위 마지노선은 준메이저로서는 네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1조 이상 또는 1조에서 5천억 사이의 코인들을 봐주시고,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BSV부터 볼게요. BSV 또 그 밑에 BTT도 있고 웨이브 헤데라도 있죠. 이런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체크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봐주실 때는 1조 이상과
또 1조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저는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부터 1조가 꺾이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체크하시면서 준메이저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코인들은 시총상 이 네오 이상, 네오 위에 있는 코인들을 들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 코인들, 트론, 이오스 등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코인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댓글을 보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건지 아니면 지식 수준이 높아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이 조금 올라온 게 눈에 보여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고요. 제가 드리는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또 오늘 댓글에는 이런 장세나 수익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 창구를 열어드리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간 나실 때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